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여성님이 시무룩한 일주일 시작 유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코로나 말씀이겠죠 아마도. 아마도 그거라고 예. 봐야 되겠죠. 네, 추위가 아무리 괴롭히고 코로나가 아무리 괴롭혀도 그럴수록 더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 힘내야 거 아니겠습니까? 됩니다. 오히려. 네. 예. 자, 힘내시기 바라고요. 두 분도 힘내서 뉴스 세계 진행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짐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8일부터 3주 동안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요. 노래 연습장, 헬스장, 또 이제 실내 체육 시설을 포함해서요.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 이용 시설도 영업이 정지됩니다. 학원은 이제 원래는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운영 중단 대상에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다만 이제 대입을 급히 앞둔 입시 교육은 가능합니다. 마트, PC방, 오락실, 미용실, 영화관, 독서실 등은 일반 관리 시설로서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요. 상점, 마트, 백화점 등도 시식이 금지되고 대부분 역시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역시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행사, 파티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비수도권도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사실상 이제 준봉쇄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능호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3단계 전면 제한 조치 직전에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불가피한 조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밤 9시 이후로 통금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불 꺼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네. 9시 이후에는 통행 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시 이후에는 어디는 안 들어간다. 네, 다른 데는 안 들어간다. 그렇죠. 실내에. 집에는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빼고는 안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영업 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단되는 게 13만 개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제한한 경우는 46만 개 정도라고 하니까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단계를 확실히 높인 강력한 조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전에 2단계로 올린 후에도 계속 잡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좀 고심 끝에 이번 카드를 꺼내든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 조치가 뭐 늦었니 빨랐니 뭐 영업 제한 기준이 좀 부정확하니 좀 불공평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어쨌든 모두가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그렇죠. 잡는 데 우선 힘을 모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양성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검사 대비 양성 확진 비율인데 통상 1%는 지금 4%로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숨겨진 뭐 무증상 감염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와서 우리가 늦었으니까 뭐 비판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곽 기자가 딱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들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정부 조치 뭐 이게 오르든 그르든 늦었든 어쨌든 간에 따라서 최소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일반 학원은 집합 금지인데 대입 관련 학원은 그래도 문을 연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대입은 안 피해가냐?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당연히 따라 나올 수는 그렇죠.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것까지 또 전면 금지하면 수험생이나 그 가족은 어떡하냐? 또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또 따라 나올 거고요. 참 이러면 이래서 문제고 저러면 저래서 문제고. 사실 뭐 업종별로 불만이 없는 업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좀 그렇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이번 조치를 확실하게 방역을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확실한 역시 지원책이나 보상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거를 일단 믿어보고 일단 지금 이 순간에는 정부를 좀 믿고 한번 따라가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지금 뭐 말씀 잘 꺼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새해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3조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를 하긴 네, 더 할 수 했습니다만 있다고요. 네. 그런다 해서 3조를 넘어가지는 않겠죠. 뭐 도합 6조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러면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3조로 딱 못 박아서 통과시킬 때 이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피해 규모가 그 정도로 제한될 거라고 생각하고 통과를 시켰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설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2.5단계 상향 조치가 거의 12월 28일까지 가는 거잖아요. 연말까지요. 예. 그렇죠. 그 여파를 과연 그러면 설 전에 전부 다 집계해서 지급할 수 있고 3조 가지고 과연 충분히 가능한 건지
그건 좀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장수님님이 자영업자님들 조금만 힘내자고요.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8672님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다 같이 이겨내 봅시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곧 이행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제 청년 국민의힘 창당 대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올 때부터 예고했던 상황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를 참작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취임 직후부터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보도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12월 9일에 이 대국민 사과를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날이 또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데다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대국민 사과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온갖 억지와 모함을 걷어내고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재평가 후에 공과를 논해도 늦지 않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사과를 어떻게 할 생각이기에 이렇게 예고편이 긴지를 모르겠어요. 사과를 이거 예고편은 아마 당내에 하는 얘기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내에서 반발 지금 서병수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네. 많은 뭐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사실 이거 하게 되면 뭔가 존재감, 존재의 의의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계속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하겠다고 한 거는 밖에다 얘기하기보다는 당내에다가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 중도를 지향하겠다.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쉽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예고편 던지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당내 반발 기류가 상당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젯밤 같은 경우에 이제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뭐 페이스북에다가 인지 부조화라는 표현을 써가면서요. 문재인 정권 탄생부터 사과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소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과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도 많으냐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에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딛고 가야 다음은 임기까지 자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형사 절차 다 마무리되고 나서까지라기 때문에 좀 미뤄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다시 꺼내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슬슬 다시 테이블에 꺼낼 때가 된 것 같다 하고 이슈 자체를 당내에 만들어서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 이게 싶기도 합니다. 통계를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밝혀야 될 게 안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이 뭐 국민 대다수가 그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특히 20, 30, 40대는 더 많은 수가 그걸 그 잘 됐다고 보거든요. 탄핵이. 예, 탄핵에 대해서.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좀 젊은 층을 계속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70년생, 뭐 경제통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걸 할 수는 있을지는 사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당내 반발이 꽤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친박 이런 걸 떠나서 혹시 당 안에서 착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는데 어제 서병수 의원 같은 뭐 억울하다, 네. 누명이다 이런 표현이 네.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상관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착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빠지고 있다. 그렇죠. 어떤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고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상관 그 반비례 관계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오독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읽을 수가 있는 제가 말씀이 그겁니다. 국정 지지도가 빠졌는데도 탄핵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습니다. 네. 뭐 통계성으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지율이 빠지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 착각을 해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그렇죠. 경우라면 가장 나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상황 인식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도 이제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점을 좀 그 당 안에서 얼마만큼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느냐.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기류가 강해된다면 문제는 그것이 당 전체적으로 과연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이걸 좀 함께 봐야 될 것 뭐 같아요.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도 다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조차도 못한다고 하면 예컨대 사과를 못 한다면 예, 뭐 본인이 지금 강력하게 계속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네. 이게에서 한 번 더 막힌다 그러면 예. 워낙 또 뭐 거취 얘기를 많이 하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그래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네, 하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만약에 반발이 줄을 잇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탄핵에 대해서 그 아주 절대 다수가 동의했던 음흠.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리트머스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서울, 부산 뭐 보궐선거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만 그 관련 당에서 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한 마디씩 할 거고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구나가 명확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오히려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거의 80%에 육박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네. 지금도 뭐 제가 퍼센트를 얘기하기가 좀 두려운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그렇게 찬성했던 사람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지금 정부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진 않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국민의힘이 잘 좀 간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 투표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투표는 아직 마감된 게 아니고요. 오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뭐 보도에 따르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 그 뒤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투표를 올린 작성자는 본인이 이제 앞서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또 2020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도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당시 투표에서는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해당 투표에 대해서도 관련 인용 보도들이 줄을 이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이 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투표를 해당 대학교 전체의 여론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대학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여러 매체에서 인용 보도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총선 대선 개표 방송도 아니고 네.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투표가 올라온 순간부터 해서 사실 한참 남았는데 중간 집계를 해가지고 막 여러 매체가 보도들을 하더라고요. 2019년을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그 동문 기준으로 조국 전 교수가 전 장관이 1위고 유시민 이사장이 2위고 안민석 의원이 3위더라고요. 이해찬 전 대표가 4위고요. 네. 그럼 이건 사실은 글쎄 서울대 이 학생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대변할 저는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약간 진보적 측, 특히 민주당 인사들은 부끄러운 쪽에 다가 있고 국민의힘 쪽에 또 인사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쪽에 다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토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 저는 선배님이 부끄러워요. 저는 선배님이 좋아요 그런 것은 개인의 감정 영역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얘기를 굳이 할 이유는 없죠. 네. 그건 뭐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공적인 성격을 도대체 얼마나 띄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렇죠. 이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일단 공식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뭐 학교에서 제작을 하거나 뭐 학교에서도 실제로 뭐 서울대학교 동문회나 이런 데서 부끄러운 동문 혹은 자랑스러운 동문상 투표하고 상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예전에도 물론 비공식이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더더욱 공신력이 좀 떨어진 게 재학생들은 신입생들은 이 커뮤니티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다른 커뮤니티 쪽으로 이미 많이 옮겨간 상태고요. 졸업했거나 예전부터 하던 사람들만 좀 쓰던 게 남아 있고 이전에도 특정한 정치색을 상당히 좀 띄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다음 대선 누구 찍을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건 비슷한 거고 그걸 국민 전체 여론이라고 볼 수는 이 없잖아요. 보도의 가치가 있냐는 측면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과연 이걸 보도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이게 사실은 그냥 바람을 나랑 생각 비슷하구나. 이거 보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나랑 마음이 똑같다 하더라도 보도할 가치가 있고 공익적 측면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지 보도가 가능한데 나랑 생각이 같으니까 이거 보도해야 되겠다. 이런 보도는 좀 잘못된 보도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갑자기 그거 얘기하니까 간밤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 한 도움을 기록을 네, 했거든요. 1골.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그 최우수 선수 팬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거랑 뭐 유사. 차라리 그게 더 공익적이죠. 아주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혹시 그게 나가시면서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그게 더 공익적이에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